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 가장 크게 또 먹을 게 많을 시기, 수익을 많이 볼 시기,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테마주 파티, 준비가 된 사람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이죠. 이제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21년 9월인데요. 자,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 2022년 1월, 그 다음에 2월, 3월, 자,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대략적으로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남았죠. 이 사이에는 이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요동을 칠 것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수백 프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밑으로 꼬꾸라박는 종목도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9대든 18대든 17대든 16대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줬고, 이때 자산 증식을 하는 트레이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2021년 9월 말 현재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렇게 지금 좁혀지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여권이고 윤석열, 홍준표 야권이죠. 이제 조사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를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30%, 윤석열 후보가 27%, 자 3% 차이,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또 홍준표 의원이 언제 또 치고 나갈지도 모를 일이죠. 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는 앞으로 정확하게 양대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여 줄 거고요. 정확한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도 대선 전 3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업등락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각각의 정책주, 관련주, 인맥주 등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두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정말 많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또 인맥, 복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난무를 하겠죠. 자, 일반인들 시각으로는 누가 뭘 했니 디스를 했니, 저 사람 나쁘네 안 나쁘네, 거짓말이네 아니네, 보기 싫네 안 보고 싶네, 서로 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 관련돼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뉴스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뒷담화 할 시간에 투자자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것이 투자자죠.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또 차차 우리가 다음 시간도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자, 이 후보 모두가 말하는 이 교집합이 일어나는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이죠.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10%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도권 선호 지역의 전월세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06년 이후 전국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집값은 이미 7% 선을 넘어선 상태이다. 2011년에 상승률 6.9%, 이때가 많이 올랐을 텐데 이것은 이미 넘은 상태이다. 지금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벼락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그 수가 많을까요? 돈을 못 번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돈을 못 번 사람이 더 많겠죠. 전세 거지 이런 얘기도, 이런 신조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지금 시장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입니다. 자, 대선 후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이 네 후보 공통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여야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의 대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량 공급, 여기서 돈 벌 걸 찾아야죠. 투자자라면, 그죠? 여권 후보들은 가진 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고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차단 등 규제 강화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서 시작을 된다. 과세 강도를 낮춰서 주택 거래와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요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미는 것이죠. 기본주택,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다. 다만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기본주택 부지 확보 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3일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에 연 4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고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을 옮겨서 7만호를 공급을 한다. 성남 비행장 이전을 통해서 총 7만호 공공주택 건설이 핵심. 강남, 송파, 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공항 이전권은 2000년대 무렵부터 수도권 택지 확보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국방부가 군 작전상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윤석열은 2030 세대에게 원가 반값주택 50만 호 공급,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한 전국 250만 호를 공급을 제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죠. 특히 무주택 2030 세대를 위해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초기에 기회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 다음 홍준표 후보는 4분의 1값 쿼터 아파트 공급이 핵심이고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다만 강북 지역 개발을 통해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으며 4분의 1 가격의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규제 완화 방침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법적 규제를 풀고 집을 더 팔고 더 큰 집을 사려 할 때는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죠. 해서 이번 대선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것은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느 후보가 되든 구체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 정책들이 실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 사회, 경제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우선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가 있죠. 하물며 부동산 개발을 막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공급이라는 그 방향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신원종합개발이 20%가 올랐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나온 종목이죠. 가이드라인이고, 왜냐, 대선 정책, 부동산 정책 이슈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는 덕신하우징, 그렇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성건설, 역시 건설주 이렇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올라간 종목은 안 됩니다. 올라가면 조정대 봐야 되고, 그럼 나머지 지금 움직이지 않은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 옥석을 또 가려내야 되겠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건설이면은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주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또 시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멘트 관련주들, 설비 관련주들, 건축 소재 관련주들 다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일성건설, 덕산하우징, KD, 정산해강, NX, 하츠, 이건홀딩스, 범량건영, 이스타코, 벽산, 한국가구, 이렇게 건설에 관련된 종합적인 회사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 종목에 따로 정리를 하고 적정 매수가는 어디가 될지, 수급과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좋은 수익으로 또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또 자세하게 종목, 기술적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방향, 그 중에 하나를 말했고, 또 계속해서 또다시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또 이어서 또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